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시설을 기반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천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신도 2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과 경로당 등에서 자주 접촉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4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천안시 광덕면의 한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231명의 주민들이 확진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은 집단 숙소와 경로 시설이 있는데 400여 명 주민 모두가 신도들이다 보니 예배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하면서 확산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마을 주민 70여 명 정도가 모여 함께 김장을 담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김장전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역학조사가 진행된 확진자 가운데 92%는 백신 미접종자로 밝혀졌습니다. 천안시가 보건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을 권했지만 폐쇄적인 마을 분위기로 인해 주민 대부분이 접종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과 경증 환자지만 전체 확진자의 20%는 7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아직 주민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연령별과 확진자 상태별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이송할 예정이며 확진자 대부분이 무직으로 외부 마을과 접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천안시는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병원과 학교, 사우나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대전시의 코로나 확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하루 새 68명이 확진되는 등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4.7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25개 위중증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이 96%로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계속 늘어나면서 이를 감당할 의료 체계나 또 시민들의 일상 경제 생활에도 많은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때문에 운송업계와 화물차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 때문에 지난주부터 정부가 전국의 요소수 재고 물량을 파악해서 산자부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과 세종시만 요소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공개 시스템 오피넷 등을 통해 공개한 전국의 요소수 재고 현황입니다. 충남 지역은 천안과 공주, 논산 등 1000리터 이상 보유한 주유소가 7곳이나 검색됩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주유소 한 곳이 검색됐지만 요소수 재고량은 0리터. 대전시는 아예 거점 주유소가 없고 요소수 재고량 역시 검색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화물업계와 운전자들은 정부가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다지만 지역에선 구경조차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솔직히 아직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은 빨리 해결이 돼야. 대전 지역 주유소 업계 역시 정부 지정 거점 주유소 위치도 모르고 요소수 공급도 받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한 군데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거점 주유소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가 확인을 해봐도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점 주유소 선정 기준이 어떤지도 모르겠고요. 부산과 대구 등 다른 도시는 지역의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계속 공급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독 대전과 세종시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품절 상태라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감합니다, 사실. 이거 참 빨리 정부에서 빠른 대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피넷에 있는 국토부 담당 부서로 대전과 세종시에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전국의 거점 주유소 100여 곳에 요소수를 집중 공급하고 재고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독 대전과 세종 시민들만 요소수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연 지역의 재건축 최대 관심단지인 용문 1, 2, 3구역과 탐방 1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발목이 잡혀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초 12월 분양을 예고했던 용문 1, 2, 3구역은 지난달 분양가 심사 요건 완화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대와 달리 조합의 희망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일정을 내년 8월쯤으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탐방 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은 올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에서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의 낮은 분양가가 나오자 지난달 말 총회에서 후분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라 올해 대전, 세종, 충남의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5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의 2021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종부세 부과액은 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배 늘었고 대상 인원은 1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세종의 종부세 부과 인원과 금액은 11,000명에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배와 5.89배씩 증가했고 충남은 14,000명에 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2배, 부과액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다시 뛰고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방법도 실물 거래부터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투자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춤했던 금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상화폐, 주식 같은 변동성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KRX 금시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8월 3.75g 한돈에 31만 5천 원을 기록한 이후 25만 원대까지 물러섰던 국내 금값이 최근 3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거래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2019년 43.6kg에서 지난해 105.6kg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13.6kg으로 7.6% 늘었고 특히 11월에는 평균 117.9kg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30% 정도는 지금 늘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파시는 분도 많으시고 사시는 분도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금은방 실물 거래나 골드뱅킹, 은행 금 신탁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최근엔 KRS 금시장과 연계해서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인기입니다. 금 현물 거래가 가능한 10개 증권사의 계좌만 만들면 1g 단위로 PC나 모바일에서 수시 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0.2% 안팎의 수수료만 내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금 현물 계좌를 개설을 따로 하셔서 거기서 따로 주문을 내셔야 되거든요. 관심을 조금씩 가져서 상담 전화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꾸준하게 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상승 등이 금값의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물가 상승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금값의 강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충청권 선대위 구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을 빼고 중앙당 선대위를 꾸리기로 하면서 선대위 구성이 고민이고 선대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 역시 세판짜기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선 선대위 구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세종울 당협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세종시 설계자임을 자임하며 출마한 바 있는데 이번엔 대선 전면에 나선 겁니다. 추가 인선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쇄신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에게 지방 조직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아직은 좀 주저하시는 이런 분들, 소위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또 마련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동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근 이한구 전 국무총리 타계 이후 중앙선대위에서 충청권 전체 선거를 맡길 만큼 무게감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대선 선대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충청권은 이상민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강훈식 의원은 선대위 정무조정실장, 조승래 의원이 선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는 등 중앙당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대위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충청권 선대위도 인물 재배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새롭게 선대위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여야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 필요해 충청권 선대위 구성에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과 보훈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독립운동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가치 상승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민족 정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홍범도 장군 유해가 봉환된 대전 현충원 앞 도로를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예우 수당을 신설하고 유성 보훈회관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5톤 화물차가 방음벽을 들이받고 넘어져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뒤따르던 차량 2대가 파편에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다니는 회사를 퇴사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4명과 사업주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이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4천여만 원을 퇴직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7,900여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역 장병이 부대 안에서 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21살 A씨는 지난해 11월 일과를 마친 뒤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또래인 것처럼 속여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신상을 털 수 있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찬반 논쟁 끝에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혜자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 연대 등 가치와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편향된 이념 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노동의 가치는 삶의 기본이며 연대 또한 부족한 부분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는 사명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마케팅공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전 관광공사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사는 지역 관광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영위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명 표출 부재로 시민 유관기관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해 사명 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